부안의 한 야영장에서 사흘간 머물렀던 야영객이 경남 김해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라남도 보건당국은 역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전북 지역 축제들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가을 대표 축제 가운데 하나인 순창 장류축제도 취소됐습니다. 전북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 사회복지사들이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관련 시민단체는 전라북도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서해 남부 지역 치안을 맡은 부안해양경찰서가 들어선 지 벌써 5년이 됐습니다. 최경근 서장을 통해 우리 지역 치안 상황과 과제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호젓한 곳에서 피서 즐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피서지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은 반드시 지켜야겠습니다. 부안의 한 야영장에 머물렀던 야영객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으면서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국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진철 기자, 이 확진자는 야영장에 얼마나 머물렀던 겁니까? 이번에 부안 야영장을 전역한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남 김해 22호 확진자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야영장에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가족 2명, 지인 2명과 함께 휴가차 부안의 한 야영장에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외향 선원으로 알려진 A씨는 지난 7월 14일 입국했고 당시에는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7월 28일까지 2주 동안 자가격리를 마쳤지만 이틀 후 부산 170번 확진자와 식사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조사된 전라북도 내 접촉자는 1명으로 야영장을 운영하는 사장입니다. A씨는 역학조사를 받으면서 야영장 사장과 잠깐씩 접촉했다고 밝혔는데요. 당시 A씨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야영장 사장은 5일 오전 11시쯤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결과 오후 4시 30분쯤 음성으로 판정됐습니다. A씨와 함께 야영을 한 가족 2명과 지인 2명은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CCTV 등을 통해 추가 접촉자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휴가를 즐기실 때도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잘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전북 지역 코로나19 관련 새롭게 들어온 소식은 없습니까? 예, 지난 7월 19일 전라북도 39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아직까지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39번째 확진자는 터키에서 입국한 시리아 국적 20대 여성 B씨입니다. 아직 전북도에 추가 확진자는 없지만 코로나19 관련 검사자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4일 기준으로 전북도에서만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도민의 수는 3만 21명입니다. 양성 판정을 받은 39명 가운데 36명은 퇴원했고 3명은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도내 관광지 188곳을 대상으로 마스크 쓰기와 시설 내 거리 두기 등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주말마다 점검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도국 이진철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전북도 지역 하반기 축제들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부안군은 가을 대표 축제인 가을의 국화빛 축제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순창군 역시 지역의 가을철 대표 축제인 장류축제를 취소했고 진안군도 올해 홍삼축제 개최를 포기했습니다. 남원 춘향제와 익산 서동축제는 온라인으로 즐길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해 명맥만 유지하는 수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남원시 관계자는 각 시군의 대표 축제들은 지역 홍보와 경제 활성화 효과가 커 포기하기가 쉽지 않지만 시민과 관광객 안전이 우선인 만큼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임실에서 경운기를 몰던 40대가 논으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5일 오전 9시 20분쯤 임실군 강진면 한 농우에서 A씨가 몰던 경운기가 1.5m 아래 논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농로는 폭이 좁고 이날 내린 비로 젖은 상태였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무주의 한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사회복지사들이 장애인을 폭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전북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연대 등은 5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의혹을 전북도가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사회복지사끼리 주고받은 SNS 메시지 내용 가운데 옷걸이로 등을 후려쳤다와 같은 학대 정황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설 복지사들이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학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안과 고창 해역을 포함한 서해 남부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부안해양경찰서가 들어선 지 벌써 5년이 됐습니다. 오늘 이슈 앤피플 시간에는 최경근 서장을 통해 우리 지역 치안 상황과 과제에 대해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7월 9일 날 부안해양경찰서장으로 발령받은 최경근입니다. 먼저 이렇게 멋진 자연 경관과 유관 역사, 그리고 인심 좋은 부안과 고창 지역을 관할하는 부안해양경찰서장으로 근무하게 돼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취임하면서 우리 동료 직원들께 진솔하게 소통하고 배려하는 직장을 만들고 공직자로서의 자세, 특히 친절함, 그리고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자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국민에게 친절히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다가가고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서 현장에 강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해양경찰이 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저희 부안해양경찰서 관할 해역은 저희 전북 부안군 가력도 관문 북단에서부터 고창군 상하면 자룡리까지 총 면적은 약 5,700평방킬로미터에 이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육지 면적의 한 70% 크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 경찰서는 경비 구조과 등 6개 과로 이루어져 있고 구조대와 3개 파출소가 있고 5척의 경비함정과 방재정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부안 고창 지역은 칠선 앞바다의 황금 어장으로 불법 조업과 어민간 분쟁의 우려가 다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공존 공생할 수 있도록 슬기롭게 업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고 또 변산반도 국립공원, 또 여러 해수욕장, 그리고 광활하고 깨끗한 갯벌 등이 있어서 많은 관광객이 즐겨 찾는 만큼 연안 안전사고 예방 활동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무엇보다 저희 해양경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해양사고 예방하고 또 신속한 구조활동을 통해 바다에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안해양경찰서는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 안전시설물 점검 등을 통해서 사고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면서 또한 인명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연안 해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비함정과 구조대 등 구조 세력의 신속한 출동과 구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FTX 현장 실제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안해양경찰서가 2016년도에 개설해서 이제 5년이 지났습니다. 개설 당시에는 아마 단속만 많이 할 것이라고 어업인들의 불만이 많이 있었지만 점차적으로 전북 해안 지역의 조업 질서가 잡히고 해양에서의 각종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저희 해양경찰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함에 따라서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양경찰은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국민 누구나가 바다에서 안심하고 생활하고 바다를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켜주는 도미 같은 존재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느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려고 합니다. 제가 부안해양경찰 수장으로 발령받아서 와서 한 달 좀 못 됐는데요. 제가 와서 제일 크게 느낀 게 여기 부안 고창 지역에는 넓고 깨끗한 갯벌이 잘 발달되어 있다 보니 사람들이 썰물 때 갯벌에서 조개 등을 캐면서 즐기다가 물이 차는 것을 인식 못하고 거의 고립되어 빠져나오지 못한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기를 갯벌 활동 즐기실 때도 꼭 물때를 확인해서 안전하게 활동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어플 중에 해로드 앱이 있습니다. 여기에 구조 요청 SOS 기능이 있어서 한 번만 터치하면
위치 좌표와 함께 구조 신고로 곧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에 대비해서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부안 해양경찰서가 개소한 지 5년이 지났는데요. 앞으로도 국민들께 친절히 봉사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서 항상 응원과 지지를 받는 그런 해양경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남원 지역 농촌마을 주민들에게 건강관리기구가 제공됩니다. 남원시는 농민들의 건강을 위해 이른바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남원시는 약 4억 5천만 원을 들여 안마의자나 혈압계와 같은 건강관리기구를 마을마다 공급할 방침입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모두 270개 마을이 공급 대상입니다. 남원시 담당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의료기관 접근성이 어려운 농촌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목요일에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비까지 예보돼 있어서 후텁지근하겠는데요. 새벽부터 시작된 비는 토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0에서 100mm이며 시간당 50mm의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어 피해 없도록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5도에서 시작해 한낮 기온은 27도를 보이겠습니다. 4호 태풍 하구핏이 약화되면서 저기압으로 변하겠고 이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우리 지역 금요일에도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목요일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임실 26도, 부안 27도, 김제와 순창, 고창 28도, 남원과 정읍 29도로 예상됩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토요일까지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이어지겠으며 다음 주 초까지는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전북 지역에는 토요일까지 비가 계속될 전망인데요. 만약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행동 요령 전해드립니다. 호우시에는 자주 물에 잠기는 지역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 등 위험한 곳은 피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외출은 자제하는 게 좋고 기상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울가나 하천변, 해안가 등 침수 위험 지역에는 가까이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등산객은 계곡이나 비탈면에 가까이 가지 말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공사 자재가 넘어질 수 있으니 공사장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농촌에서는 논둑이나 물골을 점검하러 나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홍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피난 가능한 장소와 길을 사전에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홍수가 발생하면 높은 곳으로 빨리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비탈면이나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는 가까이 가지 마시고 침수된 지역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홍수가 예상되면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밸브를 잠깁니다. 수돗물이나 저장식수도 오염됐는지 반드시 조사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기상예보를 보며 산사태주의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산지 근처 주택은 배수로 등을 미리 정비해야 합니다. 산사태 위험이 있는 산지 주변에서는 등산이나 캠핑 등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명령이 발령되면 마을 회관이나 학교 등 산지와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차량을 운행할 때에는 저속 운전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난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 알려드렸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이 지역사회에서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개인 위생수칙 지켜주셔야겠습니다. 네, 휴가철인 만큼 피서지에서도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